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스포츠서울배 대상경주 예선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임채빈과 타협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라 일반 1위 결승전 경주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파업을 했었던 성낙송이나 윤민우가 빠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공태민도 출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진감은 다소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경주당 3차권 진입한 선수는 무조건 준결승 진출을 하게 됩니다. 4차권 진입한 선수 중 득점이 높은 2명 또 준결승 진출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 황인혁 입장에서 최근 컨디션이 매우 좋은 정혜민 견제만 주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앞에다 둔다면 황인혁은 정혜민이 활약해 나갈 선수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황인혁이 정혜민을 뒤에다 두는 경주를 펼쳐 나간다면 황인혁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선수가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에 성공해 나간다면 과연 배당판이 얼마만큼 형성이 될지가 전 개인적으로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경주는 정한을 중심으로 양수건이 유리해 보입니다. 세종팀 김관희도 충분히 착수건 진입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충청권이 원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팀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뭉치게 된다면 정하늘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4경주는 변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참 선행승부로 결승전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던 정준교가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 선행승부로 결승전 우승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몸 상태가 좋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수도권 연합을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죠. 또 지역 간 대결로 또 양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의 기세, 전법적인 궁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경주는 월등한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는 임채빈이 축입니다. 선행 나설 수 있는 임찬의 버티기냐, 후미권 만회해 나갈 수 있는 신은섭이 착순권 진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이들 안에서 깔끔하게 3복승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황인혁이 강자예요. 하지만 최근 황인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반면 정혜민은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선전을 펼쳐나갔습니다. 정혜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정혜민이 임청을 활약해 나간다면 황인혁은 2차게 만족하면서 자존심이 또다시 구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예선전입니다. 준결승전도 아니에요. 결승전도 아니기 때문에 황인혁 입장에서는 정혜민을 앞에다 두는 경준령 펼쳐 나가기보다는 정혜민을 뒤에다 붙이고 경준령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청이 있기 때문에 임청의 선행을 황영근이 몰고 가고 정혜민을 뒤에다 붙이면서 견제해 나간다면 정혜민을 황인혁이 견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정혜민이 앞자리에 있고 황인혁이 뒷자리에 있었다간 황인혁 또다시 2차권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머리가 있는 황인혁이라고 한다면 정혜민을 뒤에다 붙이는 경준령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황인혁이라면 정혜민을 뒤에다 붙일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7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쌍승도 그렇고 복승은 거의 배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쌍도 제가 봤을 때 1.2배 내외에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황인혁과 정혜민 쌍복 승부, 원체 정혜민이 좋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복승 배당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쌍승 배당하고 똑같은 배당항, 비슷한 배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과 6번 쌍복 승부 한 방 가져가 볼 수 있는 7번과 6번 쌍복 승부 한 방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싸운다면 정혜민이 빠지게 된다면 임청 버텨내기보다는 황인혁과 박영범을 묶어나가는 7번하고 6번이죠. 아무래도 큰 경주에 강한 박영범, 직전의 차는 거의 승부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이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부 의지가 없었던 박영범. 하지만 금일은 87년이기 때문에 자칫 황인혁이 정혜민과 정면 대결을 펼쳐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박영범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정혜민이 기세가 상당히 좋다는 점. 황인혁이 임청 하르게 나가면서 정혜민을 견제 나가려고 한다면 정혜민은 인정사정 없이 본인이 몸 상태가 좋고 득점이 높다는 것을 황인혁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정혜민이 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정근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후미권 공략해 나갈 수 있는 김원정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4번이나 6번하고 1번은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황인혁과 정혜민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앞에다 두면 황인혁은 깝깝해요. 하지만 황인혁은 임청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종팀이기 때문에 정혜민을 뒤에다 붙이면 정혜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승부라고 한다면 7번, 6번 쌍복으로, 7번, 6번 쌍복으로 한방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한을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물론 세종팀 김관희가 있고 황준하가 있고 정태양이 있어요. 힘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정한을 입장에서는 양승용을 후미에다 두고 함께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80년, 90년생입니다. 한데 양승원이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 점 때문에 정한을하고 양승원은 1년 차이가 납니다. 1년 차이가 나요. 1년 선후배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양승원이 이런 편성 때려서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하는 입장에서도 양승원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3번 동반 입상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이번 편성은 뭐 3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어요. 4착만 해도 양승원은 득점이 있기 때문에 결승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하늘이 양승원을 뒤에다 붙이고 김관희를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준하가 때리고 정태양이 반바퀴 젖히고 김관희가 3, 4코너 젖히게 된다면 정하늘, 김관희 크게 넘어서기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2번하고 4번 차선, 2번하고 4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전에서 언급했다시피 세종팀 황준하, 김관희, 정태양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태우가 자칫 딴짓거리를 정하늘에게 걸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나간다면 황준하가 때리고 정태양이 반바퀴 지점에서 경주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점 3, 4코너 김관희가 젖혀버린다면 정하늘 방심하다가 올라가는 시선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 세워본다면 김관희 머리입니다. 김관희 머리에 양승용이죠. 정태양을 묶어 나가시는 4일과 4.3, 4.3과 4일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정한을 인정하고 양승용, 김관희 쪽에서 2번과 3번 쪽에 주력 승부라는 점, 2번과 4번은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 이번 편성 정종교 대단했습니다. 최근 정종교가 출전했었던 경주에서 제가 득점만큼 정종교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량을 과연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 의문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회차 1여 경주 보고 정종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종교가 이변의 빌미,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결승전 한 바퀴 때려서 버텨냈다는 거, 물론 시속감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 바퀴 때리면서 과감하게 경주를 펼쳐나가면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갔었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희준이 막판 직선에서 취임 나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희준 머리를 복싱의 중심을 정종교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종교를 넘어서지 못했던 김희준, 하지만 정종교가 화끈하게 힘을 썼었다는 점에서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정종교의 연합 세력이 없습니다. 류젤하고 김민주는 수성팀입니다. 여기에 박병하, 이으뜸은 파업을 했었던, 파업에 동참했었던 선수들이고, 김연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종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종교가 묵직한 선행력으로 우승을 찾아 나갔었기 때문에 김민준이 때리고 류재를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정종교, 김연경이 막해 나가면서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연합에 나선다면 류재열을 상대로 정종교가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3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종규는 파업 비파업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박병하도 선행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박병하가 또 고향에서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정종규는 잘합니다. 박병하도 또 김포팀 선수라고 많이 어울렸었던 선수라는 점, 더군다나 정종규가 양주하고 고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병하의 팀 후배였어요. 박병하가 때려주고 정종규가 몰고 가게 된다면 정종규 입장에서는 매몰차게 박병하를 떨궈내면서 본인 실력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팀 선배였었기 때문에 박병하 잘 나갔을 때 정종규는 박병하만 바라봤죠. 박병하가 정종규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점 때문에 지켜준다면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이 먼저입니다. 3호가 차선이에요. 3-7 먼저 3호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성급 4경주 중에서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가 이번 편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종규가 분명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지난해차 결승전에서도 때려서 버티면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과시해 나갔었던 정종규, 하지만 딱히 직접적으로 연합 밀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박병하가 파업을 했어요. 그 점 때문에 파업을 함께 했었던 이으뜸이 1월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정종규, 류지열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하가 죽기 살기 때려주면 이으뜸이 1월 활약에 나가면서 직선 취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얼마 전에 이현구가 때리고 이으뜸이 몰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정종규, 김민준 믿다가 죽쓰면서 고전했었어요. 이으뜸과 이현구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박병하가 이래저래 타정부터 때리거나 젖히기로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를 이으뜸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6, 7하고 6, 5하고 6, 7 이으뜸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그래도 정종규 인정하고 류지열과 과거 팀 선배 박병하 중에서 그래도 류지열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채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가 좋은 임채빈, 이번에 첫 대상 경주가 아무래도 임채빈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을 했었던,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다 보니까 임채빈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에 차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김희준도 출전했었다면 뭔가 좀 더 박진감이 넘쳤을 것 같은데, 김희준의 출전하지 못했었다는 점 아쉽죠. 공태민도 아쉽고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좀 성낙승이라든지 유민우가 빠졌다는 점에서 임채빈을 괴롭힐 수 있는 선수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시속감 면에서 임채빈 월등한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정종진의 연승 행진도 깰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발점이 아무래도 이번 선발급 서울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임채빈 일단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때리고 버티고 나서 인천 호미마크에 주력해 나갈 신은섭의 착승권 진입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차이에서 연속 출전했었던 소들입니다. 인천은 토요경주 때였었죠. 무리하게 때렸다가 이번 회차 출전하지 않은 성낙승에게 3차권을 밀려나면서 결승도 못 갔었고, 신은섭은 금요경주, 토요경주 계속해서 이변의 빌미 제공했었고, 지난 회차는 결승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인천하가 신은섭, 아무래도 임채빈 입장에서는 신은섭을 뒤다두고 인천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겟은 인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은섭은 득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욕심 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천이 버티고 임채빈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임채빈 입장에서는 신은섭보다는 인천의 활용도가 다음 경주에 만나도 좋죠. 그 점 때문에 유리합니다. 1번과 6번의 연합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차선이라고 한다면 1번과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점만 찾아 나간다면 인천이 때리고 임채빈 쫓아갑니다. 그 뒤를 아무래도 신은섭이 막혀 나간다면 삼복승은 1번, 6번, 7번으로 깔끔하게 한방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형모입니다. 지난 회차 류재열과 김형모 결승
12경주 때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수성팀 완승, 주력 승부를 적극 권해드렸어요. 저는 한 4, 5배 정도 생각했었는데 11배가 넘는 좋은 배당을 안겨줬습니다. 류재민이 김형모를 챙겨 나갔죠. 임채빈도 김형모를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무모하게 김형모를 챙겨 나갈 것 같진 않아요. 한데 수성팀이기 때문에 자칫 자리 잡는 과정에서 김용모가 계속해서 임채빈의 뒷자리를 요구하게 된다면 임채빈도 김용모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김용모 챙겨 나가다가 빠질 가능성, 고전할 가능성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인천과 신은섭이죠. 끌어낼 수 있는 최래선이에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 6번하고 7번은 임채빈 승승장구하다가 빠지게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실력기라면서 월등하기 때문에 임채빈 인정하고 버티기 나설 인천, 국민마크에 나갈 이 신은섭인데 인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발하고 우승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고,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특성급 경주, 예선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이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게 된다면 좀 더 경주 분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경륜왕 또는 KR 레이싱을 검색하시게 된다면 인터넷으로 PDF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을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승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